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부정행위 상간 불륜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셨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께서 이혼을 원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갈림길에 서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이혼하지 않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이혼하지 않는 방법들, 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건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람을 피다가 저희 와이프한테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변호사 입장에서는 와이프 쪽을 변호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아니면 저와 바람을 핀 상간녀 입장을 변호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바로바로 보이는 사건이고요. 무슨 조치들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빤합니다. 그런데 박혜원 제 입장에서는요. 나쁜 짓을 했고 그 행동을 후회하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사실상 사건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영상들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떻게 하면 당신께서 이혼하지 않고 박혜원이 이혼하지 않을까는 사실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의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백상의 부부 또는 커플이 있었다 그러면 다 각자가 가진 사연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될 이유들을 찾기는 너무너무 쉬운데요. 이혼을 하지 않고 유지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상간 사건들을 수년간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부부나 커플들은 이혼하거나 헤어지지 않은 채 어떻게든 영위해 가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더라. 그랬을 때 바람핀 사람 입장에서는 "요렇게 하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박혜원이 바람피다가 걸리는 예에서 제가 저와 함께 바람을 폈던 상간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됩니다.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인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단절했다라는 것들을요. 그냥 "나와 상간녀 사이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당신은 알 거 없어." 이게 아니고요. 와이프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정말로 상간녀의 관계가 단절됐구나라는 믿음을 심어 줘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진정 어린 반성하고요. 물적 증거입니다. 당신과 상간녀가 뭐 나눈 카톡 대화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직장을 옮긴다라든지 아니면 동선 자체를 바꿔버린다라든지 아예 끝났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상간녀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넘겨주면서요. 와이프 쪽에다가 정보를 흘려줍니다. "정말 끝났으니까 너가 상간소통해 가지고 이겼으면 좋겠다." 물론 상간녀 입장에서 참 난감한 입장이고요. 저라는 사람 되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께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과 당신 와이프, 당신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내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어떤 마음들을 품을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의 배우자가 외도 불륜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신도 어쩌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쩌면 당신께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당신 부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선배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들은 이렇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이 사실을 고지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불러다 놓고 엄청 혼내셨습니다. 저는 무릎 꿇고 반성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너 이 정도는 혼나야 돼. 너 부모님 앞에서 약속을 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모님들의 지지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필요하다면 장인 장모님한테 가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절차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진정성이 통한다 그러면 와이프가 말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우리 같이 살기 위해 당신 말을 알았으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좀 유지해 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람은요. 어떻게 보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께서 깊이 반성하고 그 상간녀, 상간남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다시 일상을 복귀를 하셨는데 또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신의 바람을 정당화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바람을 피는 데에는 나름 어떤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람핀 걸 발각되기 이전과 바람핀 걸 발각된 이유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그 순간에는 발각돼 가지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절실한 마음으로는 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습니다. 배우자가 써 달라는 각서도 써 주고 집 명의도 넘겨 주고 다 했습니다. 근데 뭔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걸 왜 줬나?' 그때 또 누가 다가옵니다. 술 한잔 먹고 또 유혹에 빠지거나 스스로 유혹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화가 나고 본전 생각이 나 '아 그때 이혼하자고 그럴 때 그냥 내가 그냥 이혼해 버릴 걸.' 이런 후회감이 드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이걸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진정으로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요런 각오들을 하시고 요런 준비들을 하신다 그러면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당신의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원칙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당신이 이혼을 기각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사항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혼 청구가 왔다고 해 가지고 100% 이혼이 되는 건 아니고요. 원고분, 당신의 배우자분께서 이혼을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들을 원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